1월 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라도 쪽은 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 엄청난 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영하 6도, 7도 이렇게 되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약간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경마는 의외로 인기 마필들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반부와 후반부가 갈수록 완벽하게 출전하는 인기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씩 상승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6년도 시작하는 경마 주간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골든디바, 6번마 서프라이즈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외국인 조교사, 토니 조교사, 리카드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골드디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약간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로 빠르기는 1입니다. 1. 엄청나게 가벼운 줄었죠. 6번마 서프라이즈도 지금 주행검사를 받고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르면서 바로 입상에 성공했죠. 직전경 1번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주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서프라이즈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적중을 만들어 드렸죠. 그때의 모습은 외산 1등급 메디치 글로리의 전 형제 마필인데 일단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5번과 6번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일단 5번과 6번이 전력적으로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근데 5번마 골든디바와 6번마 서프라이즈를 더 좋은 조교의 모습, 와 5번 6번을 충분히 깰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 공부했을 때의 복귀 내용이 떠있는 마필이 2번마 로드 퍼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산 2등급 박차오름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박차오름이 13초 2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박차오름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 마필들이 다 스타트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이 로드 투 퍼펙트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의 모습하고 두 번 해주고 한 번은 출발 불량으로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직전 경주 12월 4일 주행심사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 모래도 일단은 맞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구를 보니까 장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망사 가면, 망사 눈 가면 이런 장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국내산 3등급 노프라브람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안쪽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돼요. 늦어도 세 번째까지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과 6번의 마필이 앞서져 있지만 2번마 로드 투 퍼펙트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삼복승식까지 한번 엮어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마 로드 투 퍼펙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주중부터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나옵니다. 4번마 용비교, 9번마 그레이트데이 두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 두 마필 모두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고 있습니다. 4번마 용비교 같은 경우는 왼쪽 제적을 강하게 때렸는데 최근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데뷔전에도 송재철 기수가 왼쪽 제적을 때렸거든요.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가 두 번에 탔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다 왼쪽 제적을 사용했어요. 근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기훈 기수가 타고 있다고 장추열 기수가 탔을 때하고 더 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리 쓰임 자체가 용비교가 딱히 좋은 게 아니에요. 9번마 그레이스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타는데 정정희 기수가 데뷔전에 3착을 하고 지난번에 시시용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는 마필은 11번마 파라이바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경주도 임다빈 기수, 2경주도 임다빈 기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파라이바 같은 경우는 마이야 기수가 지난번에 타면서 스타트 자체를 완벽하게 봉황했죠. 임다빈 기수가 데뷔전에서 14초 1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마이야 기수가 타고 13초 7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죠. 빠른 마필로 따지면 안쪽에 1번마 PK 데블, 또다시 따지면 외곽에 10번마 학산 태풍, 이 두 마필 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11번마 파라이바도 충분히 3선, 4선까지는 물고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복귀의 내용과 공부했을 때의 조교의 모습이 모두 다 좋았던 마필이 11번마 파라이바가 되겠습니다. 외곽이 불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마필이라는 거죠. 11번마 파라이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스마트 해성.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를 4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안쪽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 왜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3번마 라운 사파이어. 이 마필들은 조상범 기수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시켰던 마필이죠. 그리고 약간의 마필 자체가 지난번하고 약간 변화된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한 컨디션? 이런 모습만 보여줬고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약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걸려요. 또 여기서 왼바닥에서 거의 뭐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중속이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상범 기수가 정말 열심히 4코너 돌기까지 전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타줬던 마필이고요. 6번마 다정한, 얘는 다 좋은데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이성 치료가 있어가지고 식욕 보지는 치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 마필입니다.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조교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다정하는 현장에서 체중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인철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이 51이에요. 질병 때문에 봉화지겸 때문에 11월 달에 약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체중이 여기서 뭐 더 빠져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 체중으로 온다면은 조금 괜찮은 마필이고요. 제가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외곽이 11번마 썬더런이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모두 다 다리 바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1번마 썬더런이 처음으로 우수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에요. 빠른 말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에요. 지난번에도 앞서기에서 움직였지만 워낙에 약간의 초반에 약간의 경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사이드하게 선행도 가지 못했고 선행을 갔지만 원사이드에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좀 더 편안하게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선의 외곽까지는 힘한 배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11번마 썬더런 이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편성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들입니다. 쉽게 끝나는 경주보다는 조금 더 비틀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3경주는 조금 비틀어서 외곽의 11번마 썬더런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검은숲. 지난번에 김용gun 기수 초반부터 엄청나게 잘 타줬죠.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에 뛰고 나서 약간 이 골마겸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9월 달에도 2번, 11월 달도 2번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또 12월 8일 날 지난번에 뛰고 나서 또 골마겸이 약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마필 자체가 조교 때보다는 약간 실전에 좀 더 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0번마 트리플 8m가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뭐 장출 기수하고 김용분 기수가 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좀 체중이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마이너스 4kg가 빠졌고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8kg가 빠졌고요.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마이너스 18kg가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체중이 약간 빠져서 그런지 약간 조교의 강도를 좀 올리지 못합니다. 구보 유지로만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마피는 2번 마 은하칼라스가 되겠습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탑니다. 지난번에 1300m에서 270m를 남겨놓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구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구나. 조금 더 한 단계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이제 발주 연습을 상당히 약간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뭐 발주 연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지난번 스타트 자체가 확실히 좀 보강을 되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월요일에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힘 자체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국내산 5등급 지플렉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빅투아르 기수가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행으로 가는 마필이 뭐 8번마 서해바다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1번마 고문숲 같은 거를 보내주고 그 옆에 바짝 따라붙으면 될 것으로 보여요. 빅투아르 기수는 농땡이 기지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술이죠. 그리고 모래를 피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기술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프리플 팔메토와 1번마 검은숲보다는 저는 2번마 은하칼라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던 마필입니다. 지금 4세 마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월 1일 되면서 말들이 지금 거의 다 한 살씩 먹었어요. 한 살씩 먹었는데 이 은하칼라스가 이번에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확실히 지난번보다 조교 때 모습이 지난번에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90%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만큼 좋아져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은하칼라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리산 5등급 12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라운 파이널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 다른 마필들이 8번마 나르샤노바, 외곽에 11번마 용비천하,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재료 기수가 이 라운 파이널을 정말 초반부터 진짜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중속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추진하고 선행을 가려다가 그때 외곽에 2마리, 3마리 밖으로 돌았던 마필입니다. 중간에서 막 채째까지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줬어요. 근데 선행을 못 갔어. 근데 이번에 또 갇혀버릴 수 있는 경주. 8번마 라르샤 노바와 11번마 용비시나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번마 라운 파이널이 압도적인 인기 마필이지만 걱정이 된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4번마 브리도 트로피 권종석 기수가 타면서 감량 2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작년 9월 달에 약간 구전염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말이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지금 최근 경주 보십시오. 7번의 경주에서 계속 막 착순권만 진입했지 입상했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주로 해서 지금 조교를 하면서 강도는 약간 부족하지만 말의 이제 지구력적인 측면, 몸을 컨디션을 많이 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간 모래를 좀 잘 피해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곽에 8번마 라르샤노바, 11번마 용비시나 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승급전에 맞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라르샤노바가 좀 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 용비시나가 더 좋은 마필입니다. 용비시나 국내에서 2등급 영광의 타임의 전형제 마필인데 이 8번마 라르샤노바 같은 경우는 스타트 중속 지난번에 루이스 기수가 완전히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구리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었지만 직전용 1200m에서 1분 14초 7을 끊어줬던 마필입니다. 부담량도 1.5kg가 내려왔고요. 루이스 기수가 직접 지난주 금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하고 11번하고 루이스 기수가 장출 기수가 기승하는데 8번을 라르샤노바는 정호육 쪽에서 마방이 마필입니다. 근데 정호육 쪽에서 마방이 마필인데 장출 기수가 11번을 타요. 장출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을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8번마 라르샤노바가 기본적으로 중속이 조금 더 빨라요. 문화일보배 대상경주하고 따지면 용비신화가 더 빠르지만 지난번의 중속을 보면 8번마 라르샤노바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장추열 기수가 절대 제가 봐서는 경합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게 루이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라르샤노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확실히 변했습니다. 확실히 마리코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만큼 8번마 라르샤노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좀 늦게 잡았습니다. 전반부에 뭐 3경주, 4경주 이런 경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그런 경주보다는 주도적인 측면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갑자기 뭐 앞쪽 주로가 엄청나게 가벼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경주는 주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 경주 5번마 라이브 스타 괜찮습니다.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려왔고 뭐 기본적인 뭐 장추열 기수의 이점. 근데 이 마필 단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뛰는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하고 별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신마신을 이겼던 마필인데 이렇게 신마신을 이겼던 마필들이 그 다음에 바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4번마 더 엑설런트 기본적인 능력도 있죠. 조재로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이 두 마필들의 인기마로 팔립니다. 브리터스컵 대상 경주,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 이런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6번마 금빛 파워도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면 3코너 중반부터 기가 막히게 타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다들 기수들이 조제로 장추열, 헤리카심 기수 모두 다 인기 마필들 또 자기가 지난번에 타봤던 마필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질풍화가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 중속이 약간 부족한 단속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나아요. 안쪽 게이트에서는 약간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갇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이 마필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경마 주간이고 또 제가 전반부의 경주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이 정도는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워. 추입도 되는 마필이야. 모래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그 마필을 놓고 이번 6경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춘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방송에서 제가 3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2번마 블랙시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눈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김효종 기수가 탔을 때하고 지난번에 김용군 기수가 탔을 때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번에도 뭐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활동적 기대치도 있는데 지난번하고 약간의 변화된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3번마 글로리시티도 지난번에 블랙시티한테 오마신을 졌는데 지난번에 그 전자의 모습을 보면 11월 9일 때 보면은 김효정 기수가 탔을 때는 글로리시티가 또 목차로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외곽이 11번마 용원 자이언트가 되겠습니다.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교시의 변화가 조금씩 왔었던 마필입니다. 지난주의 모습을 보면 금요일부터 좀 루이스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정우주 기수가 지금 최근 2번의 경주를 타고 송몽길 중에서 마방을 이걸 안 타고 3번을 타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영원 자이언트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 중간에서 뛰지 않으려는 힘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1800m 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짧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교시의 변화된 모습을 포착하자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교시의 변화가 확실히 왔습니다. 국내에서 2등급 베스트 캡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상위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판단입니다. 11번 마 용원 자이언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요. 자, 복병권에 한 마리 더 가져갑니다. 자, 이번 7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바로 4번 마 마이트 프리가 되겠습니다. 우인철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 51입니다. 우인철 기수가 최근 이제 3번의 경주에서 지금 탔는데 지금 다 스타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누가 선행을 갑니까? 4번마 마이티프리가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우인철 기수가 이번 주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날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주로 자체가 가벼운 주로이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행형 말이 없어요. 한 마리도. 딱히 온사이드하게 선행 갈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러면 찾아야죠. 그중에 우인철 기수가 최근 3번의 경기 타봤지만 이번에 약간의 변화도 왔고 지난번에 최근의 모습도 보면 상대들도 강했고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 마 마이티 프리 이 마필을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박차라 인기마로 팔리죠. 루이스 기수가 타면서 지난번에 진짜 선행으로 가는데 너무나 잘 터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600m로 거리가 느렸고요. 10번마 손해산 잡고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분하게 전개를 해야 된다. 차분하게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중간에서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1600m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1600m 경주 편성은 안쪽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 박차라도 지난번에 57.5의 부담량 입상을 성공했지만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한 경주 편성이었어. 루시를 빼놓고는 그 나머지 스파클링 뭐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어요. 진짜 약한 경주 편성에서 맞으면서 선행을 전개하면 입상을 성공했고 10번마 손해선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진짜 기가 막히게 잡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때려버렸는데 1분 41초 1을 뛰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안말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마필 자체를 완전히 끌어올려서 출전하는 경주 편성이에요. 2번하고 10번은 공략하지 않습니다. 2번하고 10번은 공략하지 않고 다른 마필 놓고 때리는데 야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편성 2번마 박차라 10번마 손해선작과 9번마 미스콘코드 여기에 5번마 하나만 일더라도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인 거야? 1600m에서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따져보면 별거 없는 마필이잖아. 2번마 박차라는 1600m 예전에 1400m 떴을 때 계속 깨졌던 마필입니다. 최근 1300m 내려오면서 조금 더 뛰었던 거고요. 10번마 손해선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00m 경주에서 최근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필은 흔들어버리면 안 돼요. 1600m 끝번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마필들 몇 마리나 봤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 중에 확실히 변화도 왔고 오, 이 정도 잘 가면 예전의 성적이라면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되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치프스타는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워낙에 뭐 강단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발주대 뒤에서 뒤로 넘어가 버리면서 출주 취소되었던 마필입니다. 14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 워낙에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뭐 선행으로 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마필이고요. 딱히 뭐 들이댈 수 있는 마필들도 없어요. 3번마 서울불청객도 부담량 58입니다. 58 너무 무겁죠. 최근 58의 부담량 짊어지고 계속 깨졌는데
오랜만에 조교 강도를 올렸어요. 훨씬 더 좋아졌다는 판단인데 58이고. 이번만 스파클링도 괜찮지만 후디엄이 발생했습니다. 후디엄이 발생해가지고 얘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야, 후디엄이 있는 마필들이 늘어난 1400m 거리 될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한방 바꾸는 외곽의 10번마 특급 파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인기 마필들이 약간 불안합니다. 자, 이 마필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1.5kg 감량 기점, 취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재로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스타트 능력을 있었던 마필인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말 자체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번과 3번의 능력도 좋겠지만 10번만 특급 파티의 컨디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이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조재료 기수가 이번에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5번만 치프스타를 충분히 거기에 사정권까지 두고 갈 거예요. 5번만 치프스타가 그렇다고 중속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0번만 이 특급 파티도 예전에 13초 4, 13초 5,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4선까지만 따라 붙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10번만 특급 파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축을 해야 되고 인기 마필들이 약간 부족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마 댄싱이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m에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1200m가 일단 적정거리예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2번마 런와일드 지금 3번 연속 조교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 조교 강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좀 팔리는 건데 지금 10월 4일에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지난번에 11월 29일에 조교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도 조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번 한센 브레이싱은 마필 자체가 55.5의 부담량이죠. 한센 브레이싱이. 근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깨졌던 원인이 55의 부담량에서 깨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앞말이고 워낙에 410kg대 워낙에 작은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6번마 대응 클래스는 지난번에 진짜 기가 막히게 타줬죠. 지난번에 진짜 뭐 조지루 기수가 정말 뭐 기가 막히게 타줬습니다. 이 마필들보다는 약간 인기권은 멀어져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변화도 왔고 뭐 이 정도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던 마필입니다. 변화가 시작됐던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좀 잘 공략하겠습니다. 한센 브레이싱이 그래도 가장 좋은 마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 한센 브레이싱이 만약에 여기서 뭐 체중이 더 빠지고 나온다. 조금 5kg 정도 빠진 건 괜찮지만 훅 빠진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2번하고 1번하고 6번마 대응 클래스 후차권은 약간 고민을 해야 되겠고 4번의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아예 복병권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인 능력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6번마 베스트레이서는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돼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8번마 실버레인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8입니다. 지난번에 소아르스타하고 같이 뛰었죠. 근데 소아르스타는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는데 실버레인은 부담량이 올라갔어요. 둘이 지난번에 머리 차이 사이였거든요. 실버레인하고 소아르스타가. 근데 58 마이너스 3, 53. 그러면 소아르스타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마 베이스테이스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 더 보면 오늘도 스마일입니다. 오늘도 스마일도 승급전에 맞아 있는 지난번 용비태양을 5마신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9번이 여기서는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마 강남불청격이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 좋았지만 높은 부담 때문에 중속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외선 1등급 매직 포션이라는 마필하고도 병합적으로 했어요. 이것도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경주 마필들의 예시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겨울철에 타지 않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시장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중요했고요. 또 제주 경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10배, 15배 요 선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예시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주 경마는 더. 제주 경마장은 예시장에서 눈빛을 보면 마리 컨디션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는 이제 복귀 내용을 가지고 제주 경마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는 제주 경마는 예시장, 윤승하는 모습, 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현장에 설명드리겠고요. 제주 경마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